as I'm coming out here. It just came out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We'll see what happens. But I always say having meetings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했습니다.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서였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하순에 미국과 실무 협상을 다시 시작할 뜻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북미 간 실무 협상 테이블 개최가 급물살을 타는 흐름인데요. 볼턴을 경질한 이 전격적인 인사가 북미 관계에는 어떤 신호인 건지,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홍현익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선 경질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몇 달 전부터 볼튼의 재연이 너무나 호전적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좀 예측 불허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너무 그냥 강경책으로 밀어붙여서 한두 달 전에도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저 볼튼 보좌관 얘기를 들으면 벌써 내가 전쟁을 4번이나 치르고 있어야 된다. 이래서 계속 경고를 해왔고, 서울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판문점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하고 볼튼은 어디 몽골로 가버렸어요. 그랬습니다. 김정은을 만나는데 없었어요. 외교, 우리를 치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내지 정책 안보실장인데 네.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몽골로 가버렸어요. 그때 맞습니다. 벌써 경질설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1년 6개월 만에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볼턴 본인은 지금 내가 사임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 트윗을 보면 사임한 게 아닌 걸로. 볼튼이 본래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네오콘의 수장이고, 네. 2002년경에 그 국무부 차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9.11 테러 이후에 국무부 차관으로서 이라크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네. 그거를 긍정적인 정보, 부정적인 정보로 나눠서 긍정적인 정보는 다 버리고 부정적인 정보만 모아서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손을 봐야 된다라 그래서 부시 대통령에게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이후에 클린턴 행정부 때 잘 나가던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9.11 테러 이후 이라크를 공격해서 거기 수렁에 빠짐으로써 완전히 초강대국의 위상이 추락했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전 볼튼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는지 처음에. 이제야 이제 바른 길로 저는 가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트윗을 날렸습니다. 지난밤 볼턴에게 그가 일하는 것이 백악관에서는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은데, 직접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볼튼에게 여러 번 기회도 줬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도화선이 된 게 뭐예요? 이란 문제하고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이제 평화 협상 같은 걸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있는 최고 보좌관이 이거 안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좋다.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은 만나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차후에 내가 다른 보직 줄 테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트위터로 마치 미국의 사장이 그 직원한테 미국의 고용시장에 정말 살벌함을 말해주듯이 자기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와중에 그 트위터가 와서 보니까 너 내일 출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미국식 고용시장의 대표적인 자기 취업 프로 할 때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You are fired. 너 해고야. 했던 것처럼 하는데, 국민들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좀 격이 좀 떨어지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네. 볼턴의 정책 제안,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했지만 모두가 반대했고 나도 강력하게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이란, 아프가니스탄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대북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문제도 대화나 협상이 될 때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빅딜로 한 번에 다 얻어내야지 단계적으로 가면 또 속는다. 네. 늘상 이제 이래갖고. 그게 지난번 네. 2차 하노이 회담 때 하노이 회담 때도 그랬고 작년 5월 달에도 볼턴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최선이나 김계관한테 또 욕을 먹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조금 관여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미국 부통령을 또 북한이 욕을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정상회담을 연기하겠다 그랬다가 며칠 사이에 또 번복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가운데에 볼튼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볼튼이 제거됐다고 해서 주변에 이제 다 비둘기파만 있냐?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예. 스티브 비건은 비둘기파에 그래도 속하지만 네. 폼페이오 장관도 강경파예요. 그리고 만만치 않은 폼페이오는 특히 차기의 대통령도 노리고 있고 징검다리로 상원의원에 내년에 출마할까? 아니면 네. 국무장관을 한 2년이라도 더 시킨다면 국무장관을 할 텐데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도 네. 나는 보수의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일부러 더 대북 강경 어쨌든 기조를 공화당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가장 궁금한 건 이번 볼턴의 경질이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뭐 다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보시겠죠? 일단은 긍정적이고 최선희가 실무회담 하자고 한 데 대한 답례이자 선물을 준 선물이라고 거다. 선물이라고 네. 예, 선물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하마평이 스티브 비건이 그 그러니까 안보보좌관으로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가게 되면 본래 스티브 비건이 지금 국무부 차관보급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되지만 폼페이오 밑에 또 한참 아래잖아요. 그렇지만 본래는 존 볼튼과 경합하는 안보보좌관 후보였어요. 아, 원래부터. 그러니까 본래 더 높은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북핵 문제의 특수성으로 그냥 그 더 고위직을 할 사람을 이거 시킨 거죠. 그러니까 비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보보좌관 기용설이 있는데 러시아 대사설이 있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안보보좌관설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일단은 협상 대표가 또 없잖아요. 그럼 약간 소강 상태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턴이 없다는 거나 뭐 비건이 안보보좌관이 되더라도 바로 트럼프 주변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비둘기파가 된다면 협상 성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지금 뭐 협상은 시작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연말 이전에 엄청난 게 나오리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좀 쪼개가지고 그리고 북한도 한 번에 빅딜은 안 한다니까 네. 스몰 딜과 빅딜 사이에 미디엄 딜 정도의 굿딜, 우리 정부 굿 이너프 딜이라고 이너프 딜하는데 네. 굿딜을 하면서 미국의 여론상 그래도 북한을 다루는 게 트럼프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이고 그러나 빅딜은 아닌 그래서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정도를 금년 내 정도로 하고 내년에 이제 재선이 된 이후에 또다시 이제 또 2차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따라서 긍정적이긴 한데 네. 너무 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북한이 그렇게 큰 걸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북한에서 얘기한 거는 세계산법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세계산법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세계산법을 네, 가지고 네.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실무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네. 그 세계산법이라는 게 뭘까요? 북한이 그러니까 작년에 6월에 싱가포르 합의라고 하는 건 상호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게 북핵 문제 해결의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합의했는데 그 얘기는 북한에서는 당연히 단계적 해법이고 그리고 이를테면 신고 같은 거는 처음에 신뢰가 안 됐으니까 신뢰가 되는 가운데 한참 있다 신고가 되는데 미국은 국내 여론이나 전문가나 고위 관료나 다 북한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 바로 있어서 하라는 한 번에 빅딜 비슷한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빅딜을 요구하면 못한다. 단계적으로 하되 이를테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어느 상태를 비핵화라고 하는지의 항목 정도는 밝힐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 가는 건 신뢰가 쌓이는 단계마다 가겠다. 그리고 선행동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고 동시행동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하도 이제 자기네가 제재 해제를 요구하니까 아, 쟤네가 정말 제재가 엄청 먹히나 보다. 이제 미국이 생각하니까 바꿨죠, 우리가 지금 제재를 작전을. 완화나 해제를 요구한 거는 미국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우리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는 거는 한미 동맹을 깨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건데 듣겠냐? 안 들어서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요구를 한 것인데 네. 그거를 안 들어주겠다는 건 그건 제 계산법이 잘못됐다. 우리에도 목숨과 다름없는 핵을 버리는데 당신들도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건 줘야 그런 계산법을 갖고 나와라 이런 얘기라고. 그게 아마 신호가 미국에서 간 거 아닐까요? 폼페이오가 발언한 부분들, 네. 또 트럼프가 발언한 부분들 자위권 얘기를 했고 네네. 네.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지를 준 것, 이 부분이 이제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긴 네, 한데.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거의 10번을 도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중장거리 미사일 안 쏘기로 했는데 나와의 약속 어긴 게 없다는 식으로 이제 폼페이오나 트럼프랑 다 인정을 같이 받은 얘기했고 거죠. 네. 또 북한도 나름의 자위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호주의적으로 우리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북한 나름으로도 너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한테 유리해진다고 보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질질 끌다간 판을 깨버릴 수도 있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실무회담을 해야 되겠다. 네. 따라서 실무회담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될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 1차 실무회담에서 뭐 성과가 꼭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최선희 부상이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새벽에 네. 미사일 2발 쏜 거, 네. 이것도 역시 미국이 봐라, 우리 자위권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걸 좀 네.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자처한 것도 있고 이거는 뭐 단거리 미사일은 나와 약속 깬 게 아니다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F-35를 지금 연말까지 열 때 2021년까지 40대인가를 20대인가요? 이렇게 들여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2000년 이후에 전투기냐고 한 대도 사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다 20대 이상씩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공군력은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세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화생방 무기 빼면은 군사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네. 거꾸로 역설적으로. 따라서 만약에 핵을 포기했을 때 대남 억지력은 가져야 된다. 가장 큰 거 버렸는데 우리도 네. 가질 것 가져야 그럼요. 된다라는 예, 걸 강조한다.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용인하기 때문에 협상하기 전에 실컷 훈련한다. 아, 그렇군요. 그냥 협상하고 나면 이제 안 하겠죠. 아하,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